이번에 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좌항리 321-41입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전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뭐냐면 단지 안에 있는 여기 땅이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단지 안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있죠, 여기요. 여기 집이 있고 자동차 있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분양사무소예요. 분양사무소, 내가 이거를 땅 현장 가봤더니 분양사무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평당 120만 원의 분양서 있어요. 프랜카드가 있고 미분양된 거로 된다? 분양 중에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샀는데 그 산 사람의 것이 경매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나머지 땅을 지금 12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감정가 뻔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감정가가 얼마예요? 168평인데 2억 8억에 200~800만 원 경매가 나왔는데 분양을 12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 거 보면서 지금 어떤데? 7,4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168평에 7,400까지 떨어졌으면 120만 원 분양을 하는데 지금 50만 원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안 사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 가격이 떨어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서류가 건축가로만 가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아까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가 난자에서는 또다시 상승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는 저기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동읍 이하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면 저 건축법 도로의 사용 승낙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건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지목이 뭐죠? 전이요. 지목이 전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저게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제 토지 개발 때 개발행위 허가는 뭔 조건이 경사도 인목본수 표고도를 보고 도로를 보고 배수도를 봐요. 다시 말하면 배수로가 없는 곳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잘 안 해주고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 안 내줘요. 그다음에 경사도가 많이 진 곳 안 해, 개발행위 허가 안 내줍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많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표고도가 높은 곳은 안 해줍니다. 이 5가지를 어디서 본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보는데 저것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에 용인에 있는 저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를 가야 되고 농지과를 가야 되고 건축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 과로 가야 돼. 지목이 대지면 건축과만 가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용인시에 가서 저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반드시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대단히 오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 물건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제가 건축가를 갔습니다. 건축가를 갔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있다가 이것 때문에 내 건축가를 내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렇지만 여기에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기 건축가에서는 우리 과에서 건축과에서는 안 내줄 이유가 없어서 내줍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다르게 얘기할걸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더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과에서는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안 된다니까 그쪽에 한번 가보시오. 그러더라고. 도시개발과에 갔습니다. 가서 이거 허가를 내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이거 도로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데 왜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건축법 제27조에 있죠.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요. 도시계획 조례를 보는 것이지 건축조례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배수도도 보기 때문에 남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수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이 만드는 배수로의 주인에게 일단다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됩니다.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수도 사용승낙 받아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내가 어떤 땅에
농지야. 어떤 뭐야? 지목이? 농지인데 땅 주인한테 사용수락을 받았어요. 도로 사용수락 받았어요. 그럼 도로 사용수락을 받았으면은 그 도로 사용수락서 받은 거하고 건축하고 개발행위 내줘야 돼. 하수도 사용수락 따로 받고 상수도 따로 받고 도로 따로 받고 전기 따로 받아야 돼. 도로 받았으면 다 되는 거야. 따로 받아야 돼. 가스만 따라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답변했나 보십시다. 66페이지예요. 귀하께서 지리하신 처인구 원선면 좌항리 321-41번지 상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사용 동의 여부 및 타인의 토지 굴착 시 사용 동의 여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로서 건축법상 도로 규정 적용 없이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나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해당 필지는 개인 사유지로서 하수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나 배수 설비 사용 시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 사용수락은 필요가 없는데 하수 사용수락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는 아까 도로에 대한 예외 지형이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도로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지역은 또다시 사용수락 받지 않아도 된다.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수님 거기서 교수님 항상 미만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이하 그렇게 미만. 읍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읍이 아닐 때는. 그 가끔씩 바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알아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지 꼭 그렇게 나한테 따져야 돼.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도로 사용수락을 받으면 다 된 것이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거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냐 싶어갖고 제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제가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다 질의했더니 국토교통부 답변 온 거 보십시다.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권 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 등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귀하의 민원과 같이 현지 현황 및 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민원 사항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부침과 같이 관할 행정청, 경기도 용인시 직상급 기관인 경기도로 이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보냈다? 경기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답변할 거라 하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어요. 자, 경기도에서 답변한 거 보시겠습니다. 귀하께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 도에 이송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타인 소유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거나 건축물 진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로 동의나 토지 사용권을 받은 경우 하수법 등 개발 법령과 따른 토지나 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거나 사용을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재차 하수법을 하수법들 개발 행위에 규정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해 사용 수락의 내용, 목적, 범위, 방법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말 이렇게 답변을 해준 걸 보고 뭐 행정소송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만 우리는 용인시에서 이렇게 일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로 넘기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서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 사용 승낙 따로 받아야 되고 하수 승낙 따로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판단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특수 경매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하수도법에 대해서 나오나요, 자세히? 하수도법에 보면 나와야 한다. 다른 사람의 하수도를 만들어 놨는데 하수도를 만들어 놨을 때 그 하수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라.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면 저 위에서부터 도로를 다 파가지고 하수도를 별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보면. 그런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 건축법에서는 하수도 따로 사용승낙 받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미 동네가 돼 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기존 하수구의 연결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개발행위에서 안 해주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데 해주려고 마음 먹으면 그 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해주려고 마음 먹으세요. 보면 이번에 보면 70페이지인가 되는데 요 토지 용경하면 요 땅이에요. 여기 보면 보존관리적이고 지목이 임의합니다. 이거는 경매로 나온 땅이 아니고 제 수강생이 하루는 그러다가 교수님 이번에 제가 벌초를 고향에 있던 상속으로 낙찰 그러니까 받아서 갖고 있던 땅에 이번에 벌초를 하러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우리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번지수로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항공사진을 봤습니다. 항공사진 봤더니 이 땅이 이 땅. 이 땅인데 여기 보면 항공사진에 보시다시피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여기 집이 져져 있죠. 그러면 이 빨간 것이 된 것이 이것이 우리 수강생이 갖고 있는 땅이죠. 근데 우리 수강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도로를 만들어갖고 여기 뭐 집이 져서 건축허가 나 있다는 얘기야. 무허가 집이 아니고 정식 건축허가 난 거예요. 난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길래 내가 생각해봐도 저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저렇게 무자비하게 건축허가를 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줬을 거라고 난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항공사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장을 한번 어떻게 되는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팻말에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이제 항공사진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뭐야? 철탑이 있죠. 그 위에 철탑이 만들고 여기 집이 지어진 거 위에 철탑이 있죠. 그 고압선이 지나갔죠. 가서 봤더니 그 고시해갖고 그 앞에 고시해갖고 한전에서 땅 주인한테 소송을 걸어갖고 판결문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전에서 저 산 꼭대기에 철탑을 만들어야 되니까 철탑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 도로를 만들고 임시 도로를 만들 때 도로를 만들 수 있고 나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때 임시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 판결문을 받아갖고 아까 그 현황 도로를 누가 만들었다고 봤더니 그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는 임시도로를 만들어 갖고 철탑을 세우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게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도 없이 저거를 어떻게 한다? 저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을까? 저건 말이 맞지 않지 않냐 해갖고 제가 질의를 해봤어요. 가평군에서. 자,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설악면 설곡리 76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설악면 설곡리 769-1번지 진입하는 현재 통로의 현황도로 인정 여부,
사랑면 설공리 760가지 1번지 허가 2007년 1월 30일 처리 시 현황도로로 판단하여 허가 처리되었으며 또한 본 허가 시 연결된 도로는 현황도로로 보아 2005년 11월 22일 인접지의 양계장 관리사 건축 및 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가 처리된 사항이 있으며 건축법 44조에 의하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의 땅에 철탑을 지려고 임시도로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줬다 이 뜻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아까 유인권은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소사행성하고 하더라고. 그리고 도로까지 다 만들어주고 집도 다 지어져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소사행성하고 걸어서 안 해주고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 보니까 하소 소리 무슨 아무 소리 안 하고 건축법 45조도 안 하고 44조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해준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술 한잔 먹고. 그렇다고 또 무슨 술 한 잔 먹었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OX 논리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같은 법 44조의 윗줄 밑에 줄 45조의 윗줄 밑에 줄 그다음에 아까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지역 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 44조가 아니라 이거는 뭘 했냐면 아까 건축법 제3조에 보면 미만의 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만의 적용 제외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 같은 곳에 한 군데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집 질 때까지 전부 다 도로, 정식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집 못 짓게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농사를 지면서 그런 거 안에 집을 하나 지으려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다면 안 해준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건축법 44조로 해서 돈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3조로서 미만의 건축법 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이 그냥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거고 아까 건축법 제3조에서 미만의 지역은 이러한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담당자가 그 건축법 3조에서 미만의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그러면 나도 여기 건축법도 나도 허가 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그쪽에는 미만의 지역에서 건축허가 내줬는데 나는 그럼 안 되네. 이렇게 나오면은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정식으로 서류로 답변하다 보니까 건축법 44조 갖고 답변을 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보는다 이런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술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건축법 3조가 미만의 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런 시골길에 있는 오솔길로 들어가서도 출입이 있을 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을 집을 짓고자 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담당자의 주관은 그때 적용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건축법 제3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건축법 3조에서 해줬는데 서류를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하기가 공색하다 보니까 44조를 갖다 댄 것이지 술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담당자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 한잔 하니까. 술 먹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3조에는 미만의 지역은 제외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 3조를 담당자가 적용하라고 해서 그 3조가 미만의 지역을 적용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거 어떻게 술 먹었다 그래 보면 아이 참. 도로를 막을 수는 없어요. 임시도로에서. 예? 도로를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있죠. 예? 막을 수는 있죠. 그건 도로가 아니니까.
내 땅이니까 막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다니면 되는 거, 오솔길로 해서 그 옆에 땅으로 해서 다니면 되는 거죠. 막을래 막을 수 있는 거죠. 못 막지는 못해요. 막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이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011년 5월 30일이죠. 그럼 보면은 여기 보면은 79페이지 보십시오. 79페이지 보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떤다? 고시를 합니다. 여기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로 사용승낙을 하게끔 받으려고 그러면 인감지원 내가 철수한테 도로 사용승낙을 합니다 하고 사용승낙서 하나 하고 어떻게 한다? 인감증명 한 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인감도장이 2개가 들어가요.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한다. 인감증명하고 누구 하나. 또 하나는 이 도로를 도로대장에 고시하고 불특정 다시 누가 사용을 또다시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인감증명이 2톤이 들어갑니다. 2011년 5월 30일 이후로. 그렇게 하고 너 다른 사람이 또 그걸 해도 다른 그 도로를 이어서 써더라도 아무 말 하지 말으라고 해갖고 그 고시를 했다는 것을 사용승낙을 해준 그 사람한테다 갑니다. 저렇게 우편물로 보내줍니다. 2번 다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내밀어둡니다.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저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철수한테 해줬는데 왜 영희가 쓰고 있느냐. 그리고 저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영희한테 해줬어? 영희한테는 근거 대봐. 없는 거야. 30년 전에 도로 사용승낙에서 건축허가를 났는데 30년 전에 도로 사용승낙한 소리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도 안 되고 지목 변경도 안 되다 보니까 현황도로, 지적주상 도로 없고 현황도로만 내고 이 현황도로를 오랫동안 썼는데 집 주인이 새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이 동도를 위해 건축가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떻다? 보완을 하게끔 된 거라.